은퇴하고 나면요,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이분은요, 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새만금 갯벌을 찾고요, 등산 대신엔 젖의 사진을 찍고 또 친구들 대신엔 습지를 만나고 오십니다. 바로 하나뿐인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박종학 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종학입니다. 야, 굉장히 거창하게 들린다. 예. 하나뿐인 지구 하니까요. 네, 지구는 하나니까요. 예,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홈페이지에 사진 뉴스라는 곡지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캡션을 달아서 하는 일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습지 DMZ 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 습지를 제가 그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캠페인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야,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휘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네. 딱 그 환경을 알게 된 것은 이 손자가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그런 손자가 아토피라고 해요. 아이고. 그 아토피를 알고 보니까 예. 이 환경에서 오는 그 질환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애들이 그러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환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겠나 생각해보니까 환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그 라디오에서 그걸 나와서 그걸 듣고 그럼 나도 그 환경운동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됐죠. 예, 그러셨군요. 네. 가입한 해부터 뭔가 좀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98년에 예. 가입을 해가지고 그 해 12월 달에 거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와서 봉사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시작해서 99년 1월부터 제가 나가서 상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야, 근데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환경 사진 같은 걸 찍으셔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좀 그런 사진을 좀 찍으셨었어요? 원래? 제가 사진을 처음 접한 게 군대 생활할 때 공군에 있었어요. 예. 공군 그 비행단에 사진반이 있어요. 아, 거기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이제 배웠죠. 예. 배우고 그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그 공무원 처음 임용한 데서부터 그 사진반 그 동호인들을 네. 같이 모아가지고 사진 활동을 했죠. 아,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 활동을 하셨던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년 퇴임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한 5, 6년 남겨놓고 조기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아, 제가 그 명예퇴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 아이들이 넷인데 네. 제가 넷입니다. 딸 둘에 아들 둘. 많이 드셨네요. 예. 네. 넷인데 세 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 애가 대학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자기 그 학비도 볼 겸 그 일본어 걔가 일본어 전공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94년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죠.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공무원은.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명예퇴직을 94년에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한번 했어요. 예. 일본에 가서 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저 밑에 그 규슈부터 이제 홋카이도까지 예. 이 배낭여행을 했죠. 예.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이상 뭐 물질적인 부담 이런 예. 재정적인 지원 이제 좀 예. 내가 손 놔도 되니까 예. 좀 마음 편히 예. 접고 그제서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나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처럼 퇴직하면 진짜 여행진 가야지 해도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신다면서요. 안 돼요. 그것도 예.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여행을 시켜다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료해요. 네.
진짜 식충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어느 그 신문 광고지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네. 들어갔다가 뭐 좀 실패를 해가지고 예. 그 보증을 썼어요 거기에. 보증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날리는 바람에 집을 날리셨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고생 많이 했죠. 아, 예. 아니 그게 좀 나이도 이제 차셨을 때 그러면요. 살던 집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 근데 주위에서 특히 아내가 그거 당신 게 아니니까 예. 너무 가책 받지 말고 예. 교회나 열심히 나가라. 아, 그러면서 항상 웃는 낯을 나한테 하니까 내가 아내한테 미안해서라도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내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정말 예. 밝게 잘 지금도 이끌어주셨네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그런 가족들의 어떤 위로, 예. 응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판 삼아서 예. 어떻게 이제 환경 운동가로 이제 내들이신 그래가지고, 거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디오에서 환경운동 회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들어갔다가, 몸을 담게 됐죠. 회원이 됐다가, 예. 이제 자원봉사로 지금 15년 이상 됐습니다. 이제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예. 싶은데요. 네네.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때가 99년도에 사는, 동강댐. 동강댐이요. 예. 그 강원도 영월 그쪽에 그렇죠. 있는 그 영월에죠. 동강 영월, 말씀하시는 정선, 거죠? 평창 예, 이쪽에서 예. 쭉 흐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그걸 단안을 내린 사람이 그때 그 시절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서 그럼 예.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가장 큰 보람이죠. 그게. 예. 그거를 중지시킨 거네요, 결국. 중지시켰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도 그 영월 정선 그럼요. 아름다운 환경이 그럼요. 보존이 될 수 예, 있었군요. 그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우리 자녀들 거고, 네. 우리 후세들 거지. 자, 이 환경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떤 사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때 모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출근을 하나요? 하루 일과가 일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예. 사원 없으면 6시 퇴근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예. 반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9시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나가는 거고요. 또 그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같은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연세가 좀 궁금해요. 좀 젊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20대부터 네. 40대 후반까지 활동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표들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되고요. 예. 대표들이 한 3분 계시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50대. 저는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위죠. 최고령이세요? 최고령이죠. 어허. 아마 그 환경단체에선 현직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일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그 최고령자로서 뭔가 예. 좀 해주셔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통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예.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어떤 SNS나 네. 그런 걸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 또 아무튼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심지어는 컴퓨터 내 걸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도 길러야 돼요. 그러시겠죠. 예. 예. 언어적인 측면도 많이 중요하다면서요. 언어 중요하죠. 네. 며칠 전에 어제 제가 일본 갔다 들어왔는데요. 예. 어쨌든 영어는 기본이고 웬만하면 여러 가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새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어까지요? 예. 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데. 예, 중국의 친구들이 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루미가 번식하는 것이 예. 중국의 짜록이고 네. 또 러시아의 무라비오북하고 그 친구들이 어제 그제도 회의에 나왔어요. 예. 그게 뭐 중국말 조금씩 하고 또 일본어도 조금씩은 더 배워야 돼요. 이야. 예. 열정이 사그라들질 않으시네요.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다 하시기에 예. 좀
체력적으로나 좀 이런 거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아니,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환경 사진 같은 거 아까 찍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으려면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어디 올라가고 막 그런 많이 걸어야 되고 또 사진 네. 아시겠지만 사진 장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죠. 진짜 그 대포할 만한 그 렌스 지금 짊어지고 다녀야죠. 대포할 만한 예.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 찍는 사람은 대포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카메라가 좀 가벼워졌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힘이 덜 들죠.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위험한 데도 있죠. 음. 물론 가서 헛디뎌서 위험할 때도 있지만 예. 특히 어려운 건 2004년 6월에 4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예, 저새 번식지에 가서 그 번식 실태 확인을 하는데 네. 예, 들어가서 하고 나오다가 제가 모선이 따로 있고 보트를 타고 그 무인도에 들어가니까 예. 그 무인도에서 나오다가 이 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졌어요. 예. 근데 그때가 바로 육지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네. 근데 자꾸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들어가냐면 저 북한 쪽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자꾸 들어가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대학 교수도 한 사람 타고. 예. 근데 어디서 봤는지 저 해군 그 고속정이 와가지고 지금 끌어가다가 모선까지 태워준 거예요. 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군요. 구출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월북을 미연했죠. 정말 큰일 나셨구나. 본의 아니게 들어갈 뻔했죠. 예. 정말 이게 환경을 지킨다는 게 내 몸부터 좀 지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구가 살죠. 내 몸이 사실 뭐 살라도 되지만 지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쭉 듣다 보면 무슨 새 이름들이 자꾸 나와요. 새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사실 제가 운동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두루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저 새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새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새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그 자연의 순리입니다. 새들이 살 수 있는 곳에 인간도 함께 사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아마 보람을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때가 가장 보람 되셨어요? 아니요, 자기 만족을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두루미. 예를 들면 두루미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국에서 볼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럼 이제 철원 지역에 가면 두루미를 볼 수가 있고, 그럼 두루미를 보고 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뜻대로 됐을 때 그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좀 그렇다면 내친 김에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가볍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몇 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는 것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고추꼭지나 나갈까 뭐 그런 음식 별로 안 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먹을 만큼만 합니다. 남기질 않으시죠? 안 남기를 먹죠. 전 고구마 껍데기, 사과 껍데기 다 먹습니다. 그런 그 음식물 줄이는 것 하고 또 그다음에 치약 같은 것도요. 이만큼씩 따를 게 아니라 조금만 짜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그거 들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머리를 공무원일 때는 이 물을 들였어요. 검은색 물을 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수질 오염에 보탬을 하는 거예요. 염색도요? 염색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염색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튼 물도 아껴 써야 되고 뭐 그냥 가볍게 지킬 수 있는 가볍게 지키면 맞습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환경을 지키시는 일 외에 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거야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같이 사는 거죠. 좀 알려주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전에 이 꽁지모래 길렀었어요. 근데 그게 뭐 딴 이유가 있었지만 그걸 기르다 보니까 이발비가 전략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그걸 써야 되는데 어디 갈까 생각했는데 어느 구호단체에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도와줬는데 걔가 이제 필리핀 아이예요. 예.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위해서 하루에 제가 아침, 점심 2끼를 먹습니다. 네. 아내와 같이 먹어요. 예. 근데 그러면 거기서 또 남잖아요, 한 끼분이. 아, 돈이 좀 절약되죠. 예, 남죠. 그래서 아내와 같이 한 아이를 도우자. 그래가지고 아내는 볼리비아에 있는 애를 도우고 또 저는 케냐에 있는 애. 그래서 3아이를 지금 예, 같이 지금 공생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정말 좋은 일들로 여생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행복하죠. 가족들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심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예.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떨 때가 좀 가장 가족들한테 고마우세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집을 알렸을 때도 하나 불평불만 없이 예. 다 쫓겨났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위 집에 가서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런 족쇄였는데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들 하는 거 보면 참 고맙죠. 뭐. 아, 그러셨군요. 예. 참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가슴도 좀 뭉클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예.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려면 뭐 어떤 그 기준은 없지만 자기가 즐거워서 해야 돼요. 즐겨서 해야 그 운동도 운동이 되죠. 예. 자기가 이걸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야 됩니다. 네. 뭐 글을 써도 좋고 예. 옛날에 신문 스크랩 같은 걸 했는데 요새는 신문 스크랩 안 하고 전부 다 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니까 네. 이제 어떤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라면 자기가 즐겨서 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은 뭐 그런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어도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디를 찾아가면 좀 할 수 있다든가. 지금 예. 각 구청에 그 봉사센터에 있어서 네.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 시민단체, 환경단체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이 네. 많이 있는데 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별로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뜨면 예.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환경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요?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면 기사 같은 걸 쓴다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하면 운전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같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소한 나의 능력들이 하나하나 다 보탬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지킬 수 있는 일을 예. 할 수 있게 되겠군요. 예. 좀 주변에서 나도 한번 좀 환경을 지키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분들 좀 없으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히려 내가 이 환경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만나는 친구들이 야 거기서 스팝이라고 하냐 수라고 하냐 넌 왜 맨날 거기 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응? 그러냐 그러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 어쨌든 이 환경을 위해서는 진짜 내 생과 명을 다해서 다 바쳐서 끝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만나볼게요. 환경운동은 순수 봉사 활동인가요? 아니면은 보수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보수가 활동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활동가인 경우에는 예. 이 보수하기보다는 생계비를 줍니다. 이 환경단체에서는 보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생계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아주 많지 않은 그런 그 생계를 받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 활동비라고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한가의 수입은 수입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단체에 후원금을 한 달에 한 10만 원 내고 네. 나머지 한 40만 원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후원금을 또 떼서 내시는군요. 내죠. 야, 예. 참 대단하신데요. 뭔가 좀 이렇게 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보람을 찾기 그러면 위해서 보람을 하는 찾기 일인 것 위해서죠. 같아요. 예. 뭐 장단점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밖에 없어요. 단점은 없습니다. 환경운동에. 단점이 있으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죠. 예. 그럼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큰 장점은 우선 내가 보람을 느끼고 예. 우선 뿌듯하고요. 자기가 예.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면은 내가 한 일이 이 사회 공헌이 되고 또 사회에서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예. 그런 그 뿌듯함이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네, 환경 운동 시작 전에 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네. 또 나같이 사진을 한다든가 또 이런 그 기계적인 그런 거 소질이 있으면 예. 뭐 컴퓨터 수리를 한다든가 뭐 등등 그런 그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없으면 가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옛날엔 아무 기술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신문 스크랩을 해주셨어요. 요새는 신문 스크랩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봉사는 없으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이 구청에 가보면 네. 봉사할 게 많으니까 네네. 예, 구청에 가보면 아마 쉽게 그걸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좀 용기 내서 도전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의 이제 좀 계획, 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중단 없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끌어서 너희도 이거 좀 해와다 네. 하는 그런 거 좀 권장하고 네.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힘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좀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좀 같이 으쌰으쌰 좀 해야 힘이 날 텐데 말이죠. 예. 아무쪼록 좀 그 꿈 잃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인생에 좀 먼저 이 길을 좀 걸어본 선배로서 퇴직을 앞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세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안 붙습니다. 네. 퇴직하고 나서 내가 아직도 돈 벌 수 있는데 하고 돈 벌 생각을 하면 나같이 실패하는 게 아마 90%는 될 거예요. 10%도 안 될 겁니다. 성공하는 게. 예.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를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서 네.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잘 그 재화를 활용할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하고서 퇴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너무 벌는 쪽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알겠습니다. 오늘 뭐 환경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얘기 많이 잘 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지구, 그동안 생활해온 지구에 대해서 좀 다시 만날 후손들에게 사랑으로 좀 보호해서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줘야 될 그런 이 부채입니다. 굉장히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후반전. 정말 이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한번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